싼 거 그리고 빨리 끝나는 거. 거의 대부분은 들어가서 이 치과에 괜히 왔다, 가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최신 장비를 내세우는 병원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 장비들을 사용하는 거는 어차피 의사들입니다. 우린 대형이다 라고 내세우는 병원만 찾아가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장비도 최신이고 원장님도 믿을 만한 이력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병원인 거죠. 안녕하세요, 더이음 치과의 이상만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질문은 조금은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고 원장님께서 좀 난감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치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탑5 이렇게 뽑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치과는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셔라 하는 치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치과가 당연히 본인의 몸을 치료하는 공간인데, 요즘 바라보면 싼 거 그리고 빨리 끝나는 거, 이런 걸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우리가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서 정비소에 들어갔을 때도 나의 소중한 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값싸고 빨리 끝나는 데서 차량을 정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물며 내 몸에 손을 대는 거니까 싼 데만 찾아가시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해주는 병원을 가시는 게 당연히 안 되겠죠. 거의 대부분은 들어가서 후회할 때쯤에 이 치과에 괜히 왔다, 이런 곳들을 가지 말라라고 영상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가고 나면 이미 결제를 하고 내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 옮기기는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게 어떤 방법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든 슬쩍 볼 때 캐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당연하죠. 네.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포인트들은 저의 의견일 뿐이고요. 어떤 특정 병원을 가리켜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최신 장비, 값비싼 장비를 내세우는 병원은 피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빵빵한 장비를 놓고 진료를 본다. 근데 그 장비들을 사용하는 거는 어차피 의사들입니다.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그 선생님들은 최신 장비가 없어도 잘 진료를 보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최신 장비 그리고 값비싼 장비를 너무 내세우거나 우린 대형이다 라고 내세우는 병원만 찾아가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그래도 최신 장비가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혹은 최신 장비가 있고 좀 오래된 장비가 있으면은 같은 선생님 기준이라면 최신 장비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신 장비가 있을 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은 맞는데, 그것만 내세우는 병원은 피하시라는 거지, 최신 장비에 있는 병원 무조건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병원의 원장 혹은 의사보다 장비를 앞세우는 그런 병원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장비도 최신이고 원장님도 믿을 만한 이력이 있고 믿을 만한 케이스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병원인 거죠.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들어가서 첫날 캐치할 수 있는 건데요. 치료 계획을 잡고 비용을 딱 지불했는데 다음 약속을 잡고 안녕히 가세요, 이런 병원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진료를 받는지, 다음번에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 진료가 언제 끝나가는지를 아는 병원을 가셔야, 만약에 이 병원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다음 병원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면 최소한 그 다음번 진료가 어떤 거가 진행된다는 거를, 더 좋은 거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는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다음 내원 시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치과들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어시스트를 하던 선생님이건 의사 선생님이건 이 병원에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이 병원의 프로토콜을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병원이지 않으면 프로토콜 정립이 안 된 병원일 수도 있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 건지 씌우는 것까지 하는 건지 이런 정보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관련된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많은 댓글들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날짜만 뭐 이날 내원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지 막상 갔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치료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그날 뭘 했는지도 모르세요. 맞아요. 그 진짜 응급 환자분들은 그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넘어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늘 어떤 진료를 받다가 오시는지도 모르고 오세요. 그러면 참 저희도 난감하죠. 신경치료 첫날에는 아플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한마디라도 말씀을 드러났으면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을 찾아가시지 않아도 됐었고 이 병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손해인 거죠. 그런 설명이 부족한 병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공장형 병원들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자세를 갖는 병원은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촬영을 통해서 원장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장님한테 뭐 진료를 받아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자면 원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편이신 거죠? 네,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오시면 저는 환자분한테 인사하고 상태를 여쭤보고 눕히고 준비하고 치료를 하고 다 치우고 예약 잡아드리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환자분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좀 난감한데요. 그 다음 예약이 돼 있으신 분은 좀 기다리게 돼요. 짜증 내실 때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그 전 분한테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본인한테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럼 누군가는 조금 기다릴 수는 있다. 너무 죄송하지만 이해해달라고 하시면 100에 100 다 이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바빠도 설명은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오신 분들은 본인의 진료가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또 알려주실 또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제 가고 나서 알게 되는 것들인데요. 처음에 딱 가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네 정문 끝났습니다 하고 앉혀드리는데 갑자기 쑥 나가시고 실장님이 다가오셔서 이거 치료하셔야 되고 견적이 얼마입니다. 어린이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런 병원은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필요한 이유, 치료의 기간, 그리고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을지 이런 설명들을 조금은 원장님이 직접 해주시고 나서 비용적인 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치료의 스케줄 짜는 거를 실장님이 하시는 병원이 올바른 치과의 모습이지 않을까. 비슷한 결인데 진단 과정이 너무 짧고 내가 아파요라고 했던 치아 그냥 빼세요 설명하고 그냥 끝나는 병원. 이 병원은 피하셔야 됩니다. 진단이라는 거는요. 환자분이 어디가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증상이고요. 그 증상을 토대로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내는 게 진단 과정인데 이 객관화를 시키는 과정이 없이 이건 빼셔야겠는데요? 아주 찬바람을 세게 불고 시리시죠? 이거는 떼우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병원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병원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유라도 설명을 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진단 과정이 간단하고 부족한 치과, 그리고 두 번째로 치료 계획을 원장이 아닌 실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는 병원, 그리고 세 번째로 명확한 이런 근거라든지 진단 없이 치료부터 권유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세 가지가 이게 같이 패키지처럼 묶여서 그 병원의 모습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좀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제 가족이라면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실장님들이 설명을 해주고 권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실장님들도 치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오는 건가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실장님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표 원장님의 기조가 중요한 건데요. 환자분들은 실장님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하건 실장님이 하시건 같은 계획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의무로서 의료인이 그래도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불편하게 치료를 받으면 똑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잘 안 됩니다. 결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할지를 이제 예우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치과에서는 조금만 이상해도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실 건데 설명이 충분하고 기억을 할 만큼 보는 치과는 그냥 시기가 지나가면 편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피해야 되는 치과 유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지 말아야 될 치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내 부모님이 있을 때 어떤 치과를 조심해야 될까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시면 이빨은 더이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